공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흉가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흉가에 방문해서 심령 체험을 해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흉가 중에는 이미 더 이상 방문을 할 수 없는 흉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는 갈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흉가 탑3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 부산 계금 흉가. 부산에 위치한 계금 흉가는 도시전설로 유명한 흉가였는데요. 일본풍의 2층의 양옥집으로 주변에는 4차선 도로가 나 있고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 있으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그 집에 얽힌 사연 첫 번째로는 계금동 일가족 살인사건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물 주인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폭에 큰 빚을 진 상태였죠. 빚 문제로 조폭과 마찰이 생겼고 결국 조폭이 집까지 찾아와서 일가족 3명을 모두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살기도 했지만 모두 얼마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나왔다고 하죠.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살아나온 한 남자 무당의 이야기였는데요. 무당의 말에 따르면 집의 우물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 얽힌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집에는 딸 하나와 부모와 노부모까지 5명이 살았는데 여름에 피서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험생이었던 딸은 피서를 가지 않고 혼자 집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강도가 들었고 혼자 있던 딸은 강도를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집마당에 있던 우물에 빠져 죽게 되었고 그 후 우물에서 딸의 귀신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모두 죽어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근처 주민분들의 이야기로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거주 중이던 평범한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부터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니 그대로 몇 년간 방치되어 흉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죠. 흉흉한 소문과 방치되면서 느껴지는 분위기 때문인지 귀신에 대한 소문이 많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집 앞을 지나면서 귀신을 잡는다며 돌을 던지거나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인터넷에 계금 흉가 집주인의 손자라는 사람이 글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 집에 살던 것은 평범한 가족이었으며 본인도 어릴 때 자주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 집을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는 귀신이나 살인사건 때문이 아니며 단순히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이사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부자라서 땅이나 집에 관심을 두지 않아 그저 방치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시에서 노후화된 건물들을 철거하여 건물을 짓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매입해갔다고 합니다. 건물을 철거할 당시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고 특히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담벼락을 허물던 순간 포크레인이 전복되어 포크레인 기사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부산 시보에 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철거가 되어 그 자리에는 주차장 건물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2위, 강화도 황금목장. 강화도에 위치했던 황금목장은 공포 마니아들에게 유명했던 한국의 대표 흉가 중 하나였는데요. 이곳에는 아이 귀신과 여자 귀신이 나오는데 여자 귀신의 한이 매우 깊어서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알려졌죠. 원래 이곳에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살면서 귀신이 나오거나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이 집을 떠나버렸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다녀온 한 체험단의 후기에 따르면 황금목장으로 알려진 위치에 갔을 때는 주변이 빽빽하게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파란 글씨로 황금목장이라고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친구들 8명과 함께 그곳에 방문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이동하기로 했는데 먼저 출발한 친구들이 곧 다시 돌아오는 게 보였다고 하죠. 그 이유를 묻자 도저히 황금목장을 찾을 수가 없었고 앞쪽에는 우거진 수풀과 고목들만 가득했었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 겁이 나서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생각한 B팀의 친구들이 한심하다고 하자 A팀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말을 믿지 못하냐며 앞장설 테니 따라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앞서 나가던 친구들은 곧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한참이 지나도 친구들이 보이지 않자 길을 잃은 것이 아닐까 걱정된 B팀이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돌아보니까 아까 사라졌던 친구 2명이 뛰어서 올라오고 있었죠. 다들 놀라서 너네 언제 뒤쪽으로 갔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그 2사람은 왜 먼저 뛰어가냐고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주변이 안개 때문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우선 길을 찾는 것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올라갔던 친구들의 말대로 근처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잡초만 가득했을 뿐 황금목장이라는 곳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살펴보던 와중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작은 오솔길 같은 것이 보여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곧 안개가 걷히고 달빛이 내려오면서 친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앞쪽에는 얼추 수백 개가 넘어 보이는 이름 없는 무덤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허둥지둥거리며 내려가는 길을 찾고 있었는데요. 순간 뒤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곳에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친구들을 향해 왜 이런 곳에 왔냐고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빨리 내려가라고 했다고 하죠. 겨우 길을 찾아서 내려가는 도중 무심코 앞을 봤더니 10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닭을 들고 친구들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너무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지르며 뛰어내려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곳을 빠져나온 글쓴이는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에 온갖 비난글을 썼다고 합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곳을 다녀온 이후 함께 황금 목장을 방문했던 친구들이 사소한 사고부터 시작해서 큰 사고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이렇듯 황금 목장에 다녀와서 겪은 수많은 이야기들로 떠돌기 시작했고 더 많은 공포 마니아들의 입소문을 타서 대표적인 흉가로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사실 이 강화도 황금 목장은 엄연히 주인이 있는 멀쩡한 주말 별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장의 주인이 외환위기 당시 정신이 없어서 별장을 돌보지 못하는 사이 흉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동네 불량 청소년들이 별장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모임을 했던 것이 발단으로 점점 그 모습이 진짜 흉가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2005년에는 진짜 흉가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웹진에서 황금 목장이 흉가라는 기사를 싣기도 했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담력 훈련을 위한 모임 장소로 사용되기 시작하기도 했다고 하죠. 2007년에는 MBC의 모 프로그램에서 해당 별장에서 아이의 귀신이 나오고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집에 살던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고 방송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방송을 보게 된 별장 주인이 별장의 상태를 알게 되었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방영을 한 방송사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방송분은 당연히 삭제되고 말았죠. 그 이후 별장은 다시 말끔하게 수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흉가로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파손이 되고 집안의 집기들을 기념품처럼 훔쳐가 버려서 물질적인 피해도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별장 주인은 네이버에 올라온 황금 목장의 주소 등이 적혀있는 소개글의 게시를 중단해달라고 항의를 했고 수많은 글들이 지워졌지만 여전히 황금 목장이라고 하면 귀신이 나오는 흉가라는 게시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2009년 주인이 별장을 매각한 뒤 철거가 되었는데요. 현재 그 자리에는 카페가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1위 광주 곤지암 정신병원. 곤지암 정신병원은 영화로 제작될 만큼 유명한 대한민국의 3대 흉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201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소 중에 하나로 CNN에 소개되기도 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국내에서 심령 스팟으로 유명했던 탓에 수많은 사람들이 폐가 답사 등의 이유로 방문하게 되면서 시설물들이 파손되고 건물 내부도 락카와 페인트 등으로 그려진 낙서 때문에 건물의 상태가 불결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나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노크를 하지 않았는데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등의 다양한 심령 현상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했는데요. 원래 터가 좋지 않았던 장소에 정신병원이 세워졌던 탓에 전 병원장이 미쳐서 자살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이 그대로 방치되다 원인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서는 비밀리에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때문에 환자들이 계속 죽어나가게 되었고 남아있던 42명의 환자들은 실험을 받고 싶지 않아서 집단으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그 병원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병원은 폐업하게 되었고 건물주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그대로 방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방문한 많은 BJ와 무당 그리고 체험단들이 말하기에 곤지암 정신병원에는 열리지 않는 하나의 병실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 병실은 206호 혹은 212호, 221호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내용은 곤지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의 소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괴소문과는 달리 곤지암 정신병원은 원래 남양신경정신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된 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당연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상수원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병원의 하수 처리 시설을 증축해야만 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설립자가 증축을 포기하고 강원도에 새롭게 정신과 의료시설을 개업하면서 1996년 폐원이 됩니다. 이후에는 설립자가 노안으로 사망하게 되고 2명의 아들이 물려받았지만 모두 미국에 머물고 있는 탓에 경영이나 재건축을 포기하고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다고 하죠. 단지 폐업했던 정신병원이었던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는 매우 단순했는데요. 이전에 정신병원이었다는 점, 산속에 지어졌으며 폐건물이라는 점, 오래된 건물답게 외관이 노후화되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점 등이 있습니다. 2008년에는 모 TV 채널에서 방영되던 공포체험 프로그램에서 무속인을 섭외하여 이곳을 촬영하게 되었고 당시 공포 마니아들에게는 큰 이슈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았던 탓에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기도 했었는데요. 2018년 곤지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가 개봉된 이후에는 흉가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동호회인들과 공포 BJ들이 더 많이 방문하며 밤에는 무단 침입을 하고 다른 팀들과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싸우고 술을 마신 상태로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무단 침입 도중 철조망이나 돌부리에 걸려 다치면 119를 불러달라며 악을 쓰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심각한 수준의 만행을 벌인 탓에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수많은 외지인들의 만행으로 인해 부지가 매각되며 2018년 5월 28일 철거가 진행되었는데요. 한간에는 곤지암 정신병원의 옛 부지에 공포 테마파크가 설립된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단순한 주택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철거가 되어서 더 이상 방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흉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라진 유명한 흉가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